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2년 10월 13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 UCC를 찍다 보면은 이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찍거든요. 근데 제가 목요일날 가장 앞타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상지에다 만원 보내고 또 제 또 그거 쓰고 뭐 이러다 보면은 분석을 평일날 해가지고 와도 이 거의 뭐 7시에 시작하기로 한 게 지금 7시 50분입니다. 50분이기 때문에 많이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뒤에 이제 또 UCC를 찍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 사정상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야만 되는 입장이다. 그래서 앉아서 하는 시간도 좀 많을 거고요. 서서 할 때도 있고 어쨌든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은근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전 수도 많고 대상 경주도 포진을 하고 있고 또 부산의 기수들이 서울에 올라와 있기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편성의 흐름 자체는 굉장히 어렵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배당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하루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요제 1경주입니다.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요.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경주.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이 마필 간의 능력차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주 어느 마필을 강하게 노려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경주죠. 자, 2번 타이탄입니다. 제가 좀 앉아서도 하고 서서도 좀 하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편성 자체로 봤을 때는 이 앞선을 형성하는 마필들이 그만큼 유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경우입니다. 2번 타이탄이라든지 7번 이열챔프라든지, 자, 여기 이제 6번 충무대왕, 이런 마필들이 이제 전개 이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은 2번 타이탄, 6번 충무대왕, 자, 여기 이제 7번 이열챔프인데 7번 이열챔프는 가장 빠르긴 하지만 지구력의 문제를 보여주니까 안 되고, 그러면 2번, 6번이 전개 2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에요. 전개 2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니까 일단은 뭐 배팅권의 가장 중추적인 세력으로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먼저 2번 타이탄입니다. 직전 데뷔전 시 양호한 선행력과 더불어 정말 탄력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며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시에도 2번 게이트라면 최적 선입 전개를 바탕으로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만은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략. 자, 후착으로 쓴 6번 충무대왕도 강타가 보는 견제에서 뭐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죠.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고 또 이번에는 또 역시나 선입 최적 전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배팅권의 핵심은 2번 6번입니다. 2번 6번인데, 자,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핵심 막고로로 가져가고 여기에 이제 누구를 안착을 시킬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경주인데, 일단 전개상 2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 위주로 공략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뚝심을 위주로 해서 우수한 마필들을 인정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 9번 마이에너지라는 마필, 9번 마이에너지라는 마필이 그래도 가장 추임력 측면에서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결정력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선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9번 마이에너지 요 정도만 입상이 가능한 전략이다.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번 1경주는 2번 타이탄에 6번 충무대왕, 2번 6번 단통이고요. 여기에 이제 이들 막걸들이 무너졌을 때, 전개 2점마들이 무너졌을 때는 종반 뚝심이 우수한 마이에너지가 올라와서 구놓고 2번 6번 정도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토요제 1경주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제 2경주. 토요제 2경주입니다. 일단 이번 편성에서는 가장 주목해 볼 수 있는 마필은 전개상 가장 비교적 편한 선행을 갈 수 있는 5번 평천하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끝까지 뻗팅기는 그림이 될 것 같으면 아무래도 이제 선입형 마필들이 득세할 가능성이 높고, 제 선행을 끄는 5번 평천하가 부러진다고 할 것 같으면 앞선이 무너지면서 종반 탄력이 우수한 마필들이 막판에 올라오는 그림을 그려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이제 신마들도 포진을 하고 있죠. 12번 나이언 펀치입니다. 12번 나이언 펀치. 예, 신영철 기수가 계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은요, 주행검사 시 양호하게 출발을 한 뒤 강하게 밀어내며 선입전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직선의 접어들로 재가를 다시 물리고 마필 가는 대로만 유도하며 비교적 여유있게 주행검사를 통과했던 마필인데, 당당한 마체에 기본기도 상당히 잘 다져줬고 좋은 주폭과 안정된 주행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라미의 와 같은 혈통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앞으로의 성장 기대치를 그래도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자, 그래서 신마 중에서는 이 12번 라이언 펀치를 가장 주목해 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누구를 또 가져갈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1번 남해대왕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요. 1번 남해대왕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개 2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 중에서 또 누가 가능성이 있느냐. 자, 요게 이제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경주시 또 배팅권에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 4번 아로고민이라 마필입니다. 4번 아로고민. 자, 그러면 이 두 정도가 그나마도 입상이 가능한 전력인데, 문제는 이들 중에서 1번 남해대왕이 가장 전개 2점을 갖고 있고, 5번 평천하가 레이스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랬을 때 5번 평천하가 레이스를 주도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이놈이 선행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남해대왕이 선입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12번 라이온 펀치라든지 아로고민 정도가 올 수가 있겠는데, 이 중에서는 전반적인 편성 자체로 봤을 때 1번 남해대왕과 5번 평천하의 전력이 가장 우수하다. 특히나 5번 평천하는 이미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데뷔 이후 선행력도 끌어내보고 종만 뚝심도 끌어내보고 할 거는 다 했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5번 평천하는 이번 경주시 배팅권의 축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 5번 평천하가 축이다. 강하게 노려보고 싶고, 여기서 이제 12번 라이언 펀치라는 신마가 상당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12번 라이언 펀치라는 마필을 단통으로 승부를 하고요. 자, 여기 이제 5번을 놓고서 1번 남해대왕과 4번 아로고민, 이 두 마필만 가져가는 전략으로 입어보자. 자, 토요제 2경주도 간단하게 마무리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3경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제 3경주도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 역시도 신마와 현군 마필 간의 그 구성이, 편성 자체가 5대5 정도의 편성이죠. 그러니까 신마와 현군 성장마 간의 5대5 편성이다. 5대5 편성이기 때문에 이런 경주는 신마에서 한두, 성장마에서 한두, 이렇게 입상을 하는 경우가 더 확률이 높지 않느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시 신마들의 전력이 만만치가 않은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신마들을 먼저 소개시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신마 중에서는 7번 럭키쉐리입니다. 럭키쉐리, 문세영 기수가 기색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은 이제 주행검사 때 약간 불안하게 출발을 하며 후미에 쳐져서 전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직선에 접어들어 좌측 채측을 대고 발걸음을 독려를 하는데, 탄력이 쭉쭉 살아나오는 모습이 있고, 결승선 전방부터는 여유있게 꾹 잡고 주행검사를 통과했는데, 잘생긴 마치에 잠재력도 보유하고 있어 스타트만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준다면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7번 럭키쉐리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두는 6번 올 위듬이라는 마필인데요. 이 마필도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면 양호하게 출발을 한 뒤 잡고 있음에도 힘으로 끌고 나가며 선두 경합을 펼칩니다. 자, 그리고 직선에 접어들어 좌측 채측을 간가히 대고 추진하며 비교적 양호한 발걸음으로 주행검사를 통과했는데, 역시나 이 마필도 직선에서 이제 답보 변환이라고 그러죠. 다리 바꾸는 답보 변환이 잘 안 되는 것이 조금은 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 내측으로 기대는 악벽, 그것 때문에 그렇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 그러면 이 두 마필을 비교해 봤을 때는 7번 럭키쉐리가 주행의 안정된 모습 쪽에서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느냐. 요게 좀 좋다. 7번 럭키쉐리.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현군 마필들 중에서 누구를 또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먼저 5번 스콜이란 마필입니다. 계속적인 데뷔 이후 3번의 경주에서 점진적으로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필도 이번 경시 이제 선행력은 하강을 하지만 추임력 측면에서의 상승 가능성이 높은 마필인데, 어차피 이번 편성 자체가 이 11번 오리엔탈 패스라는 마필이 선두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런데 뭐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은 오버 스콜이 가장 나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스콜 정도는 인정을 하고 싶은 그런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11번 오리엔탈 패스라는 마필. 일단 선행을 갈 수 있잖아요. 비교적 편한 선행을 갈 수 있는데 선행을 가서 뻗팅길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마필이에요. 앞말이고 또 기본적으로 마필 상태도 양호하고 또 앞으로의 성장기 대치도 어느 정도 열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1번 오리엔탈 패스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다. 자, 그렇기 때문에 11번 오리엔탈 패스 정도까지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은 모두 제외를 하고요. 이번 3경주의 결론은 뭐냐면 7번 럭키 쉐리를 축으로 놓고 아예 5번 이 스콜 쪽으로 단통으로 때립니다. 스콜 쪽으로 단통 승부를 하고 여기에 이제 선행을 갈 수 있는 11번 오리엔탈 패스에 선전을 기대하면서 11번 오리엔탈 패스를 넣고서 5번 스콜과 7번 럭키 쉐리 11 넣고 5번 7번 정도 받치고 가는 전략으로 임해볼 수 있는 경주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10마인 7번 럭키 쉐리가 선전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배당 가치를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토요제 3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차 1경주. 제주교차 1경주로 갑니다. 제주교차가 이번 주에 이제 특별 경주가 2개나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경주들이 포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제주교차 1경주. 일단 뭐 기본적인 능력 자체를 봤을 때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맞을 수가 있겠는데, 자, 먼저 입상 가능마들을 한번 쭉 열거를 해볼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1번 3다유산입니다. 1번 3다유산. 그 다음에 이제 5번 강풍일마. 요런 마필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팔릴 것 같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배당이 터진다면 8번 활개 정도. 이게 뭐 배당이 터지는 거 아니죠. 이것도 좀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자, 요 세 마필이 그래도 가장 나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인데 한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3다유산입니다. 기본적인 능력상 금강 경주시 점진적인 경주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로서 지난번 경주시 조정기간을 거치긴 했지만 이번 경주시 원체 추임력 측면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입상권 진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나, 자, 배팅권엔 필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 자, 여기 이제 5번 광풍일마라는 마필입니다. 기복이 심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경주시 권육 기수가 기승을 해서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입상에는 실패를 했었는데, 자, 이번 경주시에는 다시 이 마필의 적인 기수라고 할 수 있는 김용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뭐 아주 편한 선행이라고는 볼 수가 없지만 그래도 또 한 번의 선행의 찬스를 맞이했기 때문에 5번 광풍일마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8번 활개라는 마필인데요. 지난번 경시 이제 1000m에 첫 도전을 해서 선수인들 모두 동반 상승하며 나름 우수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시에도 이 8번 활개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번 3다유산, 5번 상품일마, 8번 활개, 요 두 마필을 5번, 1번 쪽에 단통 승부를 하고요. 8 놓고 1번, 5번 정도만 가져가면서 제주교차 1경주 간단하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마도 그렇고요, 부산 마필도 그렇고 서울 마필도 그렇고요, 이 패턴을 분석하는 요령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하는 요령은 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4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첫 번째 중부당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신마 중에서 신마 1두를 아주 강력하게 노리는 마필이 있어요. 이거 무조건 온다. 신마 1두 무조건 온다. 이놈을 축으로 놓고 깔 거예요. 그 잠재력이나 뭐 모든 측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놈을 축으로 때려가지고 한번 중배당을 오전장에 성장마 내지는 신마 경주에서 강타가 뭔가를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4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럼 강하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5경주로 또 넘어갑니다. 토요제 5경주. 자, 이번 경주는 비교적 뭐라 그럴까요?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어느 정도는 전력차가 나는 마필 간의 일전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이 편성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 마필들이 좀 존재하는 경주가 아니겠느냐. 신마들 중에서는 이 4번 스노우볼이라는 마필이 있어요. 신마 중에서는 4번 스노우볼. 요 마필을 약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승부의식이 아주 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이 박상호 기수를 기승을 시켰기 때문인데 원래 이상현 기수가 기승하길 바랬던 마필이에요. 자, 2차에 걸쳐서 능검을 통과했던 마필입니다. 1차 때는 그래도 완성도가 좀 높은 모습이었고 2차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면 무디게 좀 출발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선행력이 좀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마필 가는 데로만 유도하며 발주가 느린 단점만 어느 정도 해결한다면 4번 이 스노우볼은 신마 중에선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시 발빠른 선행마들 중에서 지금 11번 저돌이라든지 3번 샤이닝 공주, 7번 나도가 이런 마필들이 이제 선행을 갈 수 있죠.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1200경주인데 여기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들이 11번 저돌, 그 다음에 이제 3번 샤이닝 공주, 자, 여기 7번 나도가 요 세 마리가 이제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이요. 그러면 이제 선행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샤이닝 공주입니다. 직전 두 번의 경주에서 아직까지도 선행력을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남기면서 자, 선두권을 모색한 뒤 정말 지구력이 아직까지도 턱없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며 입상권 진입에는 실패를 했던 마필인데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 마필도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 7번 나도가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11번 저돌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냈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선행을 가서 끌어냈는데 사실상 이 마필은 이번 경주 시에는 선행을 가기가 좀 힘들죠. 게이트가 밀려났기 때문에 11번도 좀 힘들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 그나마도 될 수 있는 마필은 3번 샤이닝 공주. 3번 샤이닝 공주가 전개 2점을 안고 그나마도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입상이 가능한 전력은 1번 파이어볼로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실질적으로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소폭이지만 경주력의 하강을 보이면서 고전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1번 파이어볼로가 제일 센 말이에요. 이 편성에서 1번 파이어볼로, 이 마필이 제일 센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시 1번 파이어볼로는 무조건적으로 경주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강타는 이 마필을 거의 배팅권에 충막감으로까지도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9번 라스트 포티라는 마필인데 9번 라스트 포티. 요 마필도 제가 보기에는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근간경주식 소폭 점진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경주 이후에도 패턴적으로는 선취인이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9번 라스트 포티도 피리 배팅권에는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파이어볼로는 마필의 생김새나 앞으로의 발전 기대치 이런 측면에서 보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능력상으로도 1번 파이어볼로는 배팅의 축이고 9번 라스트 포티는 마체가 작잖아요. 마체가 작기 때문에 잠재력 측면에서 높게 평가를 할 수가 없겠고 3번 샤이닝 공주는 계속적으로 지구력 부족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번 경주엔 충분히 득세를 할 수 있다. 자, 고로 1번 파이어볼로로 축으로 놓고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는 저는 3번 샤이닝 공주에게 기대를 해보겠고요. 1번 파이어볼로를 놓고 신마인 4번 스노우볼과 9번 라스트 포티 1번, 4번, 1번, 9번까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경주로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요제 5경주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제 6경주도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 간의 접전구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6번 벽두라는 마필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제 누구를 배팅권의 축으로 이제 인정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발전 기대치를 봐야 되겠는데, 일단 발전 기대치 측면에서는 지난번 경주시 4착을 차지하긴 했지만,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이 잠재력 측면에서는 그래도 이 6번 벽두라는 마필이 가장 우수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6번 벽두. 일단 지난번 데뷔전 때 모습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선행력도 양호했고 종반 탄력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이제 강자를 만났기 때문에 입상에 실패를 했을 뿐이지 마필의 능력이나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땐 가장 우수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시에도 6번 벽두는 전개 2점을 갖고 종반 탄력까지도 출전 과정에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난처가 쉽게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후착이 문제인데, 후착을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자, 6번 벽두, 12번, 비노 스프리머. 12번 비노 스프리머. 자, 요게 이제 1번, 스페셜 하버. 요 정도가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에요. 6번 벽두, 12번, 비노 스프리머. 자, 요게 이제 1번 스페셜 하버. 일단 이 12번 비노 스프리머도 전개 2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종반 탄력도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지난번 데뷔전 때 보여준 능력 자체가 1200에서 보여줬고 이번엔 거리가 내려왔습니다. 자, 더군다나 거세마이긴 합니다만 걸음발 자체는 굉장히 좋았던 모습이기 때문에 자, 12번 슈퍼 스프리머가 그래도 좀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요. 자, 여기 이제 1번 스페셜 하버인데 선행력에 비해서 종반 탄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이 단점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요 세 마리 싸움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6번, 12번 단통에 1 놓고 6번, 12번 요렇게만 맞춰주시면 충분히 적중이 가능한 경주다. 간단한 경주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세 마리만 갖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once again.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once again. 자, 다음은 이번 경주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 승부처가 나오는 경주인데 다음은 이제 토요제 7경주예요. 토요제 7경주. 오늘 강타의 이제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두 번째 중배당 승부처. 요번 편성을 승부처로 선정한 이유는 특정 마필이 아주 강력하게 팔릴 것 같지는 않은데 나름대로 강타가 보는 강축이 있습니다. 강축이. 그러면 여기에 이제 후착이 문제인데 후착으로서 팔리는 인기마보다 안 팔리는 마필들 중에서 강하게 노려볼 마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무조건 적중과 더불어 여기에 이제 중배당 단통까지도 가능한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7경주에서 배팅 자금을 마련해서 그 다음 제주교차 5경주 이렇게 해가지고 중후반부 쪽에 배팅 작업을 여기서 토요제 7경주에서 1차적으로 만들어 보겠다. 자, 토요제 7경주 강타의 두 번째 승부처에 많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5경주로 넘어갑니다. 제주교차 5경주. 제가 오늘 제주교차 5경주와 7경주가 제주교차 5경주인데 7경주가 이제 특별경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5경주를 UCC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에 이긴 자금을 제주교차 5경주에 승부를 던진다는 얘기예요. 이번 편성은 강타가 거의 뭐 무조건 충만하고 생각하는 마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의외로 제주경마도 이 특별경주나 대상경주에서 배당이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저배당으로 곧 끝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배당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그동안 경주시에 조금 느슨한 경주를 펼쳤던 보병권 전력이 이번에는 무조건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보병마를 거의 충막감으로 노리면서 중배당 이상을 노려보겠다.
제주교차 5경주, 제주경마도 적중을 하면 돈을 줍니다. 똑같이 서울경마하고 제주교차 5경주에서 한번 제대로 된 UCC 승부처로 멋지게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8경주. 이번 8경주는 오늘 강타의 UCC 준메인 승부처예요. UCC 준메인 승부처. 토요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다. 이 8경주가. 그러니까 오늘은 토요제 7경주, 그 다음에 제주교차 5경주, 그 다음에 토요제 8경주, 요 중반부 3개 경주가 줄줄이 승부처이기 때문에 여기서 완벽한 승기를 잡아야 돼요. 승기를 잡아서 후반부에 느슨하게 끌고 가야 되는데 이번 8경주도요. 제가 보는 경주시의 보병권 전력인데 보병만데 무조건 이번에 되는 마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강철비마라는 그 마필을 1호 2경주에서 6번 강철비마 윤영민이가 땄던 말을 무조건 축으로 놓고서도 그 만점 비율이 인기마로 팔렸죠. 인기 2로 팔렸잖아요. 이거를 빼가지고 못 맞췄어요. 115배였는데. 얘가 대가리였어, 저는. 강철비마가 대가리였어. 이게 첫 번째 고배당 승부처였는데, 이게 대가리였는데, 이거를 인기마를 빼가지고, 3방으로 때린다고 얘를 빼가지고, 이걸 빼가지고 못 맞힌 거예요. 자, 이번 경주는 다시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토요제 8경주는 중고배당 단통으로 한번 제대로 한번 승부를 한번 던져볼 수 있는 UCC 준메인 승부처. 자, 여러분들이 많은 기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강타가 한번 제대로 한번 승부선을 던져본다. 자, 그래서 토요제 7경주, 제주교차 5경주, 토요제 8경주를 스트레이트로 한번 멋지게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은 제주교차 7경주로 넘어갑니다. 제주교차 7경주. 이번 경주도 제주도지사배 클래식 대상 경주입니다. 이 경주가 오늘 이제 제주경마에서는 거의 하이라이트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선행마들이 드글드글합니다. 어떤 마필들이 선행을 가고 안 가고 일단 전개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거리가 1200으로 펼쳐지는 제주마다 1등급 경주이기 때문에 거리 적응력도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어.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선행 능력상 되는 마필도 위주로 골라봐야 되는 거예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1번 간드락이란 마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능력상으로는 2%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변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다. 지난번 경주 때는 이제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했기 때문에 조정 하강을 했지만 항실에도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는 배당권 전력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 1번 간드락입니다. 이거 배당권 전력으로 읽어줄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은 3번 영상불빛입니다. 3번 영상불빛. 일단 선행마들이 드글드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리가 1200이에요. 그러면 이번 경주시에 그나마도 종반 뚝심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놈이 누구야? 3번 영상불빛이죠. 자동빵은 안 되지. 취임하니까 자동빵으로는 안 돼. 자력이나 자동빵은 안 되지만 앞선이 무너진다면 취임력으로 올라올 수 있는 놈은 3번 영상불빛이니까 3번 영상불빛도 이 편성에서 꼭 가져가는 마필이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느 마필을 또 가져갈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자, 그래도 배팅권에는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 배당권 전력인데요. 11번 항용군이란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요. 실질적으로 금강경주 때 행보로 봤을 땐 입상을 무조건 읽어줄 수 있는 행보는 아니지만 이 마필이 패턴이나 능력으로 봤을 때 이번 경주시에 무조건 득세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항용군이란 마필도 패턴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번 경주시 인기 여부와 상관없이 꼭 배팅권에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1번 간드락은 예전에 잠재력을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고 정상적인 주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1번 간드락을 읽어준다고 말씀을 드렸고 3번 영상불빛은 선행마들이 드글드글한 경주니까 막판에 1200 경주를 맞이해서 자동빵은 안 되지만 취임력을 살려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11번 항용군은 인기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번 경주 최고의 보병권 전력이다.
그러면 1번, 11번을 단통으로 때리고 3 놓고 1번, 11번을 때려준다면 배당이 짭짤할 것이다. 대상경주, 제주교차 7경주 1번, 11번 단통에 3 놓고 1번 11알을 공략해 볼 수 있는 경주로 중배당 이상을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9경주입니다. 요것도 좀 배당이 나올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승부처가 아니라 제가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행은 2번 캐나코와 4번 오뚜기처럼 이런 마필들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다 이 선두권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막판에 탄력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무조건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 경주인데 이 중에서도 꼭 배팅권에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들을 한두 설명을 드려본다면 그 중에서 꼭 가져가는 마필,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 11번 무한신조라는 마필입니다. 직전 2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주며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면 이번 경주 시에는 이제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경주력 신장세를 과연 기대치만큼 끌어내줄 수 있을지, 요게 이제 변수의 마필이긴 한데 저는 이 11번 무한신조 입편성에서 아주 강력하게 읽어주고 싶은 입상 가능거 전력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또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이 순서에 상관없이 강하게 노리는 마필이에요. 8번 탐나파워입니다. 탐나파워. 요 마필을 노리는 이유는 뭐냐? 이번 경주가 1700인데요. 지난번 경주 때 베스트로 승부를 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탐색을 가르면서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끌어내지 않았던 마필인데 과연 이번 경시 이 상승세를 그대로 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충분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자, 어차피 오뚜기처럼이든 이번 캐나코든 선행을 갔을 때 과연 자기가 끝까지 버팅겨줄 수 있을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2%씩 지구력이 문제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또 틈새를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6번 비바 챔프입니다. 6번 비바 챔프. 어떻게 보면 출전마 중에서 근간에 좀 부진하긴 하지만 승군 이후 부진하긴 합니다만 이 능력으로 본다면 6번 비바 챔프가 11번 무한신조와 탐나파워의 버금가고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이상의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는 마필이에요. 이번 경시 3마리 싸움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나머지 마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금 어렵다. 이번 캐나코도 어렵고 다들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6번 11번 무한신조 6번 11번 단통에 8 놓고 6번 11번 정도로 받치는 전략으로 임해보자. 이 세 마필의 전력이 가장 전개나 능력으로 파악을 해봤을 때 가장 앞서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토요제 9경주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10경주로 넘어갑니다. 토요제 10경주. 토요제 10경주.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UCC 메인 승부처. 오늘 경주의 거의 하이라이트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STC 싱가포르 트로피 특별 경주입니다. 겁나게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선두권도 무너지고 모두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편성에서 무조건 되는 마필이 한두가 있다. 그 마필이 인기마가 아니에요. 보병마가 이번 경주시에 와신상당 우승을 노릴 수가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다른 마필들보다는 이 보병마 쪽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인기마가 불안한 편성이다. 인기마가 불안한 편성이기 때문에 인기마에 절대적으로 연연해서는 안 된다. 토요제 10경주 후반부 경주에서 제대로 한번 승부를 해서 멋지게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0경주만큼은 강타에게 힘을 실어주고 강타권 들으신다면 충분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토요제 10경주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 멋지게 때려보자. 멋지게 적중하자.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토요제 1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자체도 은근히 뭐라 그럴까요? 선행마들이 조금 포진을 하고 있는 경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마필이 막판까지 선전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경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전개나 능력으로 본다면 9번 강손이 제일 나아 보이는데 문제는 강손에 박현호를 태워놨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마필이에요. 이게 가겠다는 의지냐 안 가겠다는 의지냐, 이게 이제 문제의 마필이죠. 실질적으로 선행력도 굉장히 우수하고 그런 우수한 선행력을 바탕으로 선입전개를 펼치는데 근간 두 번의 경기에서는 지구력에 조금 문제를 보여줬지만 지구력 자체도 굉장히 출중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는 이
강선이 제일 난데 박현우가 과연 이 마필의 능력을 빼낼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감량 이점을 살려보겠다는 의지도 될 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배팅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5번 제이스톤입니다. 일단 뭐 이 마필도 승곤전에 1400경주이긴 합니다만 뭐 거리나 뭐 여타 이유는 될 것이 없고 지난번 경주의 우승 자체가 이제 종반 지구력을 끌어내지 못하는 가운데서 1권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전 뭐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도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여기 이제 문제는 7번 말로 없는인데 말로 없는이란 마필이 지난번 경주 때 종반 뚝심을 끌어내면서 의외로 선입전개를 펼치면서도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상승된 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공백 이후에 걸음이 터진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게이트가 조금 이제 외곽으로 밀려났다는 점이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7번 말로 없는도 이 편성에서 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외 마필들은 좀 힘들고요. 9번, 5번 단통에 자, 그러면은 전기 여부에 따라서 선전의 가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7번 말로 없는의 5번 제이스톤과 9번 강선을 연결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토요제 10일 경주도 딱 3마리 싸움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자, 이제 토요제 12경주는 강타의 토요경마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승부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편성은 대이상 경주급 편성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고배당까지도 한번 연결을 해보고 싶은 경주예요. 은근히 배당이 크게 터질 것 같습니다. 요즘 국산 2군이든 외산 2군이든 배당이 많이 터지는데 이번 마지막 승부처는 꼭 고배당으로 멋지게 적중을 해서 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읽고 계신다면 이 마지막 승부처에 강타에게 오신다면 강타가 중고배당으로 한번 인생 역전의 길까지도 한번 열어드린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금액으로 때릴 필요가 없잖아요. 적정 금액으로 때려서 이길 수 있는 토요제 12경주 강타의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토요경마 전반적인 편성 자체가 중배당이 주류를 이룰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토요경마 UCC 경마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